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편하게 먹고, 이번에 항공정비사 편이라고 해서 사실 엄청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항공 쪽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보직에 있던 간에 좀 약간 보기가 힘들잖아. 그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고 아닌가? 근데 딱 봤을 때 약간 엔지니어 느낌이 확실히 딱 나는 것 같아. 생김새에서부터. 맨날 보던 친구라. 너는 정체를 모르겠는데 딱 엔지니어인 게 딱 티가 나는 것 같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정비를 하는 것 같다. 뭔가 비싼 장비를 다룰 것 같다라는 게. 이거 발라서 그런가? 확실히 비비가 좀. 그래서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이제 연료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이따 할 얘기 많겠다. 네, 엄청 많겠다. 그러면 일단 항공정비사니까. 네. 근데 나도 그냥 막연히 항공정비사라고 하면은 그냥 비행기 고치는 사람이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지. 솔직히 어떻게 뭐 세분화되고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몰라서. 그래서 항공정비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주면은. 일단 항공정비사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항정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오셔서 해외를 나가실 때 보면 들어갔다 나갈 때 하면 옆에서 항공기 주변 걸어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런 사람인데 조끼 입고 걸어다니시는 네네네,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거는 살아있는 항공기를 정비한다 그래서 이제 파워가 들어가 있는 항공기를 살아있는 항공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동이 걸려있는 항공기를 다루는? 네, 이제 엔진 시동은 아니고 이제 항공기에 전기 파워가 들어가서 이제 다 컴퓨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 온이 돼 있는 상태인 항공기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게 이제 파워가 없어서 막 큰 것, 막 바퀴라든지 날개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항정비가 있고 중정비가 있고, 중정비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엔진을 뗐다 붙였다 하고 막 네, 뭐 날개 조종면 같은 것들을 뗐다 붙였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중정비가 있고, 또 잡카드라고 해서 기간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항공기를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예방정비팀이 있고, 또 각 부품들을 수리하는 부품정비팀이 있고, 또 검사를 하는 검사팀이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냥 항공정비사라고 다 똑같은 항공정비사가 아니구나. 정비사인데도 이제 오다를 내리고 관리를 하는 정비 뭐 통제팀도 있고 해서 다 거의 항공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항공 정비사라고 보시면 돼요. 선빈이 이번에 자료 넣을 거 많겠는데? 그러게. 숫자가 지나갔어. 좀 바쁘긴 나중에 하겠다. 검색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비행기,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져 있는 비행기를 관리를 하는 사람 그치. 역할을 한다고? 살아있는 비행기를 점검을 하고, 이제 항공기가 어디든 목적지를 갔다가 모기지인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항공기 외관 상태를 지켜봐요. 점검을 하면서 이제 갔다 오는 동안 뭐 새 충돌이라든지 뭐 번개에 맞았다든지 뭐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데미지들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칵핏이라고 하죠. 조종석에 올라가서 이제 각종 파라미터들을 다 봐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봐요. 그게 이제 비행 지원이라고 하고, 타이어가 닳았다든지 브레이크가 닳았다든지 아니면 각종 다른 이레귤러 결함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수정을 하는 것도 하는 거죠. 굉장히 하긴 이게 비행기가 뭐 하나의 부품으로 아주 단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자동차만 해도 타이어 전문점이 있고 뭐 엔진 오일 교환점이 있고 막 이렇게 약간 전문화가 그쵸. 있는데 비행기는 얼마나 많겠어. 그래, 진짜 복잡하다. 그러면 뭐 일단 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항공기가 고장나지 않고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체를 살펴주는 그런. 맞죠. 정확합니다. 안전하게 처음에
항공기를 인수 받았을 때처럼 날릴 수 있도록 뜨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비라고 보시면 돼요. 와, 나 왜 대단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유를 하고 싶은 게 카레이싱 보면은 중간에 겁나 빠르게 이렇게 바퀴 갈고 막 엔진 점검하고 하잖아. 그치. 약간 그런 메케닉들? 역할. 그래. 그 지금 선빈이가 표현한 게 완전 정확해요. 그게 들어오면은 퀵턴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들어왔다 나가는 항공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긴박하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안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꼼꼼함도 필요하고 이래요. 그거 늦어지면 맨날 지연되는 거였구나. 이제 그 지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째려보셔? 아, 나는 항상 약간 공격적이야. 약간, 미안해. 내 컨셉이 약간 그렇잖아. 원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연이 되면 그렇죠. 저도 비행기 타면 늦어지면 왜 이렇게 늦어져 이러면서 보면 너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 그치. 근데 혹시 항공 정비사가 되겠다라는 계기가 있어서?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항공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우연치 않게 제가 운전병으로 군대 갔다 왔는데 육군 항공에 운전병으로 갔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전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하다가 요즘 또 기술직이 오래 하고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나는 정년이 65세까지인데 65세가 끝나고도 촉탁직으로 조금 있어요. 지금도 촉탁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한 70세까지 바라보고 이제 한 40년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기술직으로서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원사급이네. 원사급인가? 그러면은, 와, 그럼 그때까지 정비를 하시면은 사실은 몸을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힘들지 않아? 그쵸. 결함 같은 경우를 클리어할 때도 이제 그분들은 고참이시니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경험으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시고 이제 지시를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대리 사원 고참급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디렉션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 관리를 나중에 거의 맡아서 같이 운용을 해주시고. 워커라고 해도 이제 칵핏에 올라가서 칵핏 조치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럼 너는 과는 무슨 학과를 나왔지? 나는 정비과를 나왔지. 관련 학과가 정비학과 말고는 이제 여러 가지 정규대학 같은 경우에 항공기계과, 뭐 항공전자학과 이런 게 있고 뭐 전문대학도 인하공전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뭐 항공기계과, 뭐 정비과 있고 또 요즘에는 전문학교라고 해서 이 직업 전문학교도 있잖아. 거기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가 있어. 정비사가 되기 위한 그런 전문 학교가 따로 국토부랑 교육부랑 연계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인정받은 학점은행제로 학사하겠다는 거 있잖아. 그런 과정도 있고 국토부에 이제 항공 정비사 면허를 따려면 일정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인정을 한 기관이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거기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네네. 꼭 대학교가 아니라 네. 다른 루트를 예, 기관들이 거치더라도 이제 인정을 받았으면 거기서 이제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반드시 정비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항공 정비 면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면장 면허 옛날에 면허를 면장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아직까지 면장이라고 나오는데 라이센스지. 이제 법적인 근거를 남기려면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이 작업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음을 내가 확실하게 책임진다 이런 확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정비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야. 그럼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항공정비사가 가능은 한데 네. 도장 안 찍어주는 괜찮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유예기간 해갖고 회사에서 따로 교육을 해요. 정비사, 네, 항공 정비사로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항공 정비사에 자격하고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자격을 주어줘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 일하는 아시아나에도 면허증이 없이 입사를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나요? 네네, 많죠.
그렇구나. 나는 꼭 사실은 면허증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저도요. 취업이 그쪽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이제 거의 인턴 기간 때 동안 면허를 다들 많이 따죠. 사원 돼도 이제 유관 경험이 좀 부족해서 한 사람들은 계속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이제 면허를 따고 나면 정비사도 일반 정비사가 있고 또 확인 정비사라는 게 있어요. 그 각 기종, 각각 이 담당하는 기종이 있는데, 이 기종별로 확인을 하고 항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정비사가 있는데, 그 확인 정비사가 되려면 항공 정비사 면허는 필수적이에요. 아, 그 확인 정비사가 확실히 급여나 대우도 훨씬 더 좋은. 그죠. 자격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야지 하는지. 맞아. 아, 그렇구나. 그럼 면허증 주최 기관은 어디? 국토부지.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증을 이제 그 도로안전공단에서 시험을 봐. 저기 DMC 근처에 있는 거기서 시험을 보고. 1년에 몇 번? 요즘은 좀 많아져서 뭐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실기 시험도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있는 것 같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또 한국 정비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민항사만 오는 게 아니라 공군도 가고 육군도 가고 해군도 가고 다 하니까 이 정비사로서 일을 하려면은 면허를 다 따려고들 하지. 그럼 그거 준비는 얼마 정도나 걸렸어? 학교를 다니면서 했으니까 필기는 첫 시작하면 한 1년 이내면은 거의 필기는 다 합격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실기를 준비하죠. 실습 시간 채우려고. 우리 거기서부터 그러면 차근차근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 면허증을 따려면 그러면은 시험을 필기하고 실기 두 개를 보면 되는? 그쵸. 아, 두 가지를? 그럼 필기는 어떤 과목들 주로? 필기는 5개예요.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기관, 전자장비, 항공법 이렇게 해서 5가지. 필수로 5개? 필수 5개. 그게 다 전필 과목들이야. 시험 통과 기준. 각 과목당 80점이었나 70점이었나 괜찮아. 어차피 조사해서 넣어줄 거야. 자료. 머리. 정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뭐 기똥차지 뭐. 학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그럴 수 네. 있겠네. 엄격하게 할 수 있어. 내 친구 무시하는 거야. 안경은 생명. 눈 멀 수도 있잖아. 남들을 편하게 보게 해주시는 분인데 생각보다 와 너무 힘들다. 80점이면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좀 많이 봐요. 한 번에 됐어? 아니요, 전 2번 했죠. 두 번에? 그럼 평균적으로는 다들 몇 번 정도예요? 한 2-3번 하는 것 같아요. 두세 번 네. 정도. 필기는 2-3번 하고 실기에 가면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습으로 하는 게 한 2가지가 있고 계측해가지고 계측 자체 하는 거 1가지 있고 또 이거 한 다음에 저 볼 때는 오전에는 실습하고 오후에는 구술 시험을 봤거든요. 요즘은 오전, 오후 구술 이런 거 순서 상관없이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습이 또 면제형 시험이 있어요. 실습 면제형 시험은 그 시간 꽉 채워가지고 면제 자격을 아예 부여받은 사람들. 아니 근데 필기 같은 경우야 그냥 열심히 그 과목이 있으니까 공부를 한번 본다고 치자고. 근데 실기는 어디서 하냐? 뭐 진짜 비행기가 뭐 아무데나 막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비사 면허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증을 하는 거라서 안전결선이라고 해가지고 볼트너트를 조이고 걔네들이 진동에 의해서 풀리지 않게 묶어놓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하는 실기 시험 정도예요. 튜브를 이제 규격에 맞게 밴딩을 한다든가 리벳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요. 필기를 보고 나서 실기를 보는 데까지는 바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필기를 안 보고 있다가 필기 보고 바로 실기를 봤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등록만 하면은 볼 수 있어요. 필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달이든 다음 주든 실기 자리가 있으면 접수를 해서 볼 수 있어요. 뭐 아무 때나? 그 실습 시간이 채워진다는 조건 하에 영어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아 맞다. 영어 능력 진짜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항공사 같은 경우 뽑는 때는 승무원보다 정비사가 영어 자격 조건이 더 높아요. 왜냐면 완전 전문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회화하고 의사소통 된다고 가능한 게 아닌 수준이잖아.
한국 정비사가 이제 면허증이 나오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잖아, 항공으로. 이런 항공사 외적으로 항공 자격증이 있으면, 면허증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진로는 뭐가 있을까?